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19 변화된 신장장애인 삶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목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신장장애인 재난대응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신장장애인이 겪는 문제점 및 사례, 신장장애인 코로나19 대응 정책 건의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2016년 6월쯤에 저희가 장애인 나무라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시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도 똑같았어요. 저희가 메르스 때 사망률이 91%였습니다. 전체 36명 중에 33명이 만성 침부전 환자 폐기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장 이식을 하셨던 분인데, 보건소에서 처음에 분류할 때 발열 증상만 있기 때문에 경증이라고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하신 분들은 발열 증상 자체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줘야지만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종합병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데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추석 환자들이 내가 확진이나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죠? 저희가 코로나 처음 발병되고 그리고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초에 최초 발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날 중국 여성이 발병이 되면서 1월 24일 한국 남성이 같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17일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면서 추석하는 신장장애인이 최초 발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날짜가 2월 20일이었고요. 그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신장장애인들이 초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코로나19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신장장애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난 대응에 되는 현황과 그 관련된 근거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재난 대응 관련 법률적 근거를 보시면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조, 제41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19조 대응 지침, 인공심장실용으로 인해서 신장장애인들이 재난 대응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장장애인은 주로 만성심부전 혹은 추석 환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2호 장애인의 분류 및 기준에 보면 신장장애인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 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신장 기능이 영속적으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애 등록은 투석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사람이 장애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장애 등록을 했을 때는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즉 심한 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식하신 분들은 경증으로
심하지 않는 장애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장애인 인구학적 재난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9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신장장애인 수가 92,408명으로 2014년 72,136명에 비해서 23.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추정수에 보시면 266만 명 정도 되고요. 2014년 272만 명에 비해 58만 명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달리 신장장애인은 약 4천여 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장장애인 출연율을 살펴보면 2014년 100명당 0.16건, 즉 7,500명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약 8,000명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장애 등록한 신장장애인은 중증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심한 장애인은 투석하시는 분이 1급부터 3급까지를 말합니다. 75.1%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도표를 살펴보면 신장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22,311명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집단 감염, 특히 투석하시는 분들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장장애인들이 간염병 발생했을 때 신장장애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를 기억나시나요? 2015년 메르스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서 신장장애인들이 총 33명이 사망하였고요. 그 당시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에서는 개인 방역,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투석병원 방역 등 철저히 하도록 권고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 감지까지 해서 투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에 메르스를 보고 2019년도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신장장애인들의 두려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협회에서도 똑같이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투석병원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 내 감염,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 소독, 그리고 열 감지 등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투석 진료위에는 활동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신장장애인은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확진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병원이 옮길 수 없는 게 현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2020년 6월 초경에 보건복지부와 같이 장애인 대응 매뉴얼 지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장장애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장장애 의심환자, 자가격리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별도의 격리 투석병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대상 간염병 대응 매뉴얼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짐, 고위험군으로 연령 65세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특수사항에 보시면 투석환자, 이식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히 신장장애인은 진료병원, 진료 일시 중단 또는 코로나19 확진 시 혈액투석 가능 병상 파악 및 안전한 의료 지원 연계, 예를 EX, 지역 내 투석 가능 병원, 인원, 시간 안내 및 격리자, 시차 투석, 요일 지정, 투석 등 방안 마련. 자, 이렇게 대응 지침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각 지자체에서 이 매뉴얼을 보고 신장장애인들의 그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나요? 종종 이제 인터넷에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투석병원은 밀집된 공간입니다.
투석은 20명에서 30명이 동시에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염병이 발생된 지역 병원에서는 신장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간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현재는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장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초 사망자가 신장장애인 사망자입니다. 여기서 2020년 2월 27일 신장 이식을 한 74세 남성으로 26일날 확진을 받고 집에서 입원한 당시 27일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면서 달서구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달서구 보건소에서 영남대학교 의료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고 이송 과정 중에 심정지가 발생이 되었고요. 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신장장애인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신장 이식하신 분이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3월 2일자로 신장장애인, 특히 만성신부전, 신장 이식하신 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게끔 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신장 이식하신 분들은 투석하시는 분들은 투석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감지를 하고 있지만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은 일반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신장 장애인들 중에 이식하신 분들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 저하로 인해서 바이러스 저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들어왔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망자가 38명이었고요. 대부분 만성질환자로 33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23명이 나왔고요. 사망자는 지금 현재 15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성질환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우선 입원 조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의 리스트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넣은 거는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사망자 리스트를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가격리, 의심환자, 자가격리 가족인 신장장애인 격리병원을 마련이 부진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장장애인들은 기저질환으로 고위험군에 속해 있고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 대응 지침 인공신장실용에 의거 의심환자가 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 의심환자가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또는 응압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 수단을 결정하여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격리 투석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로 뒤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례 첫 번째입니다. 경북 경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양모모 씨였습니다. 대구 병원에서 투석을 하고 있다가 2020년 2월 21일 마지막 투석으로 자가격리가 들어갔는데요. 결국 2020년 2월 25일까지 투석 병원이 결정되지 않아서 자가격리 중에 붓고 코피가 흐르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20년 2월 26일 새벽 4시에 강남 성호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었습니다. 당시 들어갔을 때 긴급 투석이 필요하나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허벅지 카테터 시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카테터 시술 후에 바로 투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9일 치료 중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 중에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북 영주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심장장애인분들이 의심 환자로 발생이 되어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투석병원에 연락을 해왔을 때 14일 이후에 투석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이후 보건소에 이야기를 했고 4일 후에 4일 동안 투석을 하지 못했고 체내에 요독이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긴급으로 서울로 병원 이송이 되어서 긴급 투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2020년 3월 9일 경기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성남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보건소에 자가격리를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다음날 투석을 하려고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연락을 취했는데 투석병원에서 3주 이후에 투석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석을 받지 못했고요. 이후 A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보건소에다가 자신의 처지를 알렸고요.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성남보건소에는 그 당시에 성남 지역에 있는 투석실에 모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거절을 당했고요. 마지막에 성남 모 병원이랑 이야기를 해서 화요일 야간부터 투석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월수금 투석을 받는데 결국 화, 목 이렇게 이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남 모 병원 스케줄에 따라서 투석 시간이 조정하면서 투석을 받게 되었고요. 결국 A씨는 자가격리 해지 하루 전에 2020년 3월 19일 날 투석을 끝내고 지혈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인데요. 이분은 46세 여성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2020년 7월 11일 날 서울 아산병원에 이식되기 항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국하는 날 7월 11일 날 일본에서 투석을 받고요. 한국의 A병원에 입원 투석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입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입원 투석을 하려고 병원에 연락하였더니 격리 투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이런 사실을 알렸고요. 보건소에는 모든 사람을 케어할 수 없고 힘들다고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면 투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9에 응급실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119 타고 응급실에 갔을 때 격리 투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A씨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2주 동안에 투석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2020년 7월 13일 본협회에 연락을 해주었고요. 서울시민 관할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서 격리 투석병원 확인, 투석 가능한 병원을 찾아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 A씨가 지인이 격리 가능한 병원을 섭외했다고 오전 11시에 격리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방문을 하였는데 병원에 도착 이후 인공심장소에서 격리 투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4일 오후 3시경쯤 저희 협회에서는 서울시 질병대응본부와 같이 연락을 취해서 격리 가능한 투석병원을 지정 요청을 하였고요. 투석 가능한 병상 확보 및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오후 4시경 A씨와 통화를 해서 현재 서울시 관할보건소에서 격리 가능한 투석병원을 확인하고 있으니 자택에서 대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오후 4시경에 관할보건소에 연락을 취했고요. 그 당시 보건소에서 국립의료원에서 격리 투석 가능하다고 확인했고요. 4개의 과가 협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3개의 과만 승낙을 받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오후 6시경쯤 2020년 7월 15일 오후 5시부터 국립의료원에서 격리 투석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보시면 신장장애인들이 격리가 되었을 때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15 사건 이후에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가격리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격리 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할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요. 관할 보건소에서 이 격리 투석 병원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제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주협회랑 통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응급병동은 2개 정도는 투석 환자들한테 투석을 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으나 자가격리 시 투석할 수 있는 병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가격리 시에는 개인이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거기도 똑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병원을 찾아가지고 투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국립의료원에서도 격리 투석을 받을 때 4개의 과의 협진이 들어가야지만이 투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꼭 이거는 2020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감염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문제는 똑같이 대두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 투석 병원이 꼭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 부족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2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투석하는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투석하는 병원에 이용 시 투석시간 4시간에서 4시간 반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요. 왔다 갔다 이동할 때도 역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됩니다. 투석 병원에 입장할 때는, 출입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고요. 투석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가족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4시간 거의 잠자는 때 빼고는 거의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장장애인들에게 마스크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대다수 신장장애인들은 하루 쓴 마스크를 대부분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재사용으로 인해서 마스크 감염성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장애인 특성에 고려한 이동수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장장애인들은 병원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외부와 접촉으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장애인은 감염은 곧 죽음이며 외부와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주 3회 병원 방문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소독된 차량이 지원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을 갖춘 특별교통수단이 현재는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장장애인의 이동수단에 관련된 사례는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2020년 2월 27일 서울 은평구 모 병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어 병원 전체가 폐쇄되면서 모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투석받는 신장장애인 160명을 인근 투석병원으로 전환을 희망을 하였으나 인근 투석병원마다 14일 이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60여 명의 신장장애인들은 코로나19 발생된 모 병원에 그냥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대다수가 복지콜, 그리고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이 된 그 지역에 운행 배차가 되지 않아서 신장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장장애인, 특히 고령 신장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차량이 없다 보니까 매우 위험했고요. 그리고 신장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투석일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야지만 투석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시간에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21일 공주에 거주하고 있는 66세 여성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병원에서 투석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버스 안의 사람들은 A씨에 대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요. A씨는 옆에 앉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앉았던 시민이 119에 신고하여 긴급으로 병원에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장장애인들한테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특별히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2019년 11월 18일 62세 남성으로 투석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 주민센터 앞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긴급 후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위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응급처치 및 후송이 늦어져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지나가던 주민이 119에 신고해서 공주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장장애인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응할 수 있는, 혼자 다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장애인들의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장애인 이송센터 운영의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산하지부에서 지역별로 신장장애인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병원 이송센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데는 제주, 울산, 경북, 충북, 경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차량이 노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차량 대수 부족, 그리고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이동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장장애인들은 많으나 배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장장애인 의무소독 및 환기시설 부족입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혈액투석이 진행하다 보니까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있고요. 투석실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자인 신장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매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방역지원이 꼭 필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신장장애인이 겪는 문제점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장애인 코로나19 대응 정책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장애인 코로나19 대응 정책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장애인 격리투석병원 지정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이 안전하게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현재 없으며 전국 권역별 격리투석 지정병원이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격리투석병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을 안고 지금 현재 투석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산 지역에도 격리투석병원이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신장실 의무 소독 및 환기시설 마련입니다. 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인공신장실 소독이 의무화가 되었으며 부족한 환기시설 재정비를 하여 인공신장실 내 공기 환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대안이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장애인 응급이동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꼭 설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신장장애인 경우 외부 접촉의 감염의 위험이 높고요.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제도로 신장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장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주 3회 왕복으로 투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장애인 콜택스를 말합니다. 휠체어가 이용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 차량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장장애인들에게 맞는 특별교통수단이 꼭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신장장애인을 위해 응급이송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설치가 되어야 하고 신장장애인들이 투석병원 이동, 응급상황에서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꼭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행동 지침입니다.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행동 지침에 맞춰서 꼭 방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되어 있었고요. 일상생활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현재는 만나도 경계부터 하는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앞에 롯데리아를 창밖으로 봤을 때 불과 며칠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무적으로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무서웠던 코로나 소리가 날아가고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곁에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신장장애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